저는 김선영입니다. 올해 61살이죠. 인천 소래포구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면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30년 넘게 이런 생활을 해왔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면 소래포구 특유의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활어 수조에서는 싱싱한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어오르고 있어요. 젓갈 가게에서는 이미 새우젓 냄새가 풍기고 제 가게 앞 건조대에는 오징어, 명태, 멸치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들어온 멸치 한번 보시죠. 건너편 김 사장님의 큰 목소리가 들려요. 관광객들이 웅성웅성 몰려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도 손님이 오면 정성껏 설명해 드리죠. 이 오징어는 어제 잡아온 거예요. 싱싱하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사실 제가 이런 평범한 상인으로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엔 링 위에서 살았거든요. 20살부터 28살까지 권투 선수였어요. 수도권 여자 권투 챔피언까지 올랐으니까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제 주먹에는 아직도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손가락도 조금씩 굽어 있어요. 권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흔적들이죠. 하지만 28살 때 링에서 크게 다쳤어요. 상대방의 훅을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권투는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권투를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래포구에 정착했어요. 바다 냄새가 권투장의 땀 냄새와 비슷해서 마음이 편했거든요. 건어물 가게를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이곳이 제 터전이에요. 가끔 오래된 상인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선영 누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더라. 웃기는 소리죠. 저는 그냥 건어물이나 팔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인데요. 하지만 그런 소문이 은근히 시장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나 봅니다. 요즘 시장에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자신들을 소래지킴이라고 부르더군요. 지킨다면서 하는 짓은 영락없는 갈취였어요. 아저씨, 시장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순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 협력비를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말은 정중하게 하지만 눈빛을 보면 협박하는 게 뻔해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거절했어요. 박 사장님은 아예 썩 꺼져라고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거절하면 가게 앞에서 시비를 걸거나 손님들한테 시끄럽게 굴어서 장사에 방해가 됐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네는 상인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생선가게 박 사장님은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도 결국 지갑을 열더군요. 이놈들이 정말 혼잣말로 욕하면서 말이죠. 그 무리의 리더는 석훈이라는 27살 정도 되는 젊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항상 검은 가죽 자켓을 입고 다니면서 담배를 물고 있죠. 말투도 정말 건방져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인사는 해야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듣고 있으면 정말 속이 뒤틀렸습니다. 석훈의 부하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다들 20대 초중반쯤 되는 것 같은데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석훈 뒤에서 으스댔어요. 어제 오후에 석훈이 부하들과 함께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늘은 건어물 구역 차례다. 제 가게 쪽을 힐끗 보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주변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제 차례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쉽게 돈을 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30년 넘게 피땀 흘려 일궈온 터전이니까요. 오늘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석훈이 부하색과 함께 제 가게로 들어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작업대에서 오징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마른 오징어의 다리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서 가지런히 놓는 작업이었죠. 아줌마 바쁘시네요. 석훈이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오징어를 다듬었어요.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권투를 할 때 익힌 침착함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우리 소래 지킴이에서 나온 건데 인사도 안 하시네요? 석훈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는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애송이들이 뭘 안다고 설치나. 시장 안전을 위해서 순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씩만 협력해 주시면 돼요. 석훈의 부하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잠깐 멈췄어요. 10만 원이면 제가 하루 벌어서 가져가는 돈이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을 계속했죠. 그러자 석훈이 짜증스런 표정을 지으며 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건조대에는 오징어, 명태, 멸치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석훈이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건조대를 발로 찼어요. 탁! 큰 소리와 함께 정성스럽게 말린 오징어 4~5마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어요. 주변 상인들이 저희 쪽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생선가게 박 사장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혀를 찼어요. 젓갈가게 이 사장님도 고개를 저으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모두들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했죠. 바닥에 떨어진 오징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참을 때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어. 하지만 섣불리 화를 내면 상황만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옆가게 김 사장님이 석훈 무리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저 누님이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젊은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분이 옛날에 권투 선수였다고. 수도권 챔피언이었어. 젓갈가게 할머니가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정말 유명했다니까. 링 위의 호랑이라고 불렸거든. 다른 상인도 거들었어요. 맞아, 맞아. 내가 직접 경기 보러 간 적도 있어. 정말 주먹이 무서웠다니까. 그 말들을 듣자 석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권투요? 그게 다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시장 주인이에요. 부하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형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이 몇 년도인데요? 할머니가 지금도 권투할 수 있나요? 젊은 것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더군요. 그 순간 저는 오징어 다듬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제 눈에는 30년 전 링 위에서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대방을 노려보던 그 날카로운 시선이 되살아났죠. 여긴 내 힘으로 지켜온 자리야.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권투할 때 상대방에게 경고할 때 쓰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돈은 못 줘. 그 말을 하는 순간 가게 안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석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하던 아줌마가 갑자기 당당하게 맞서니까 당황한 거죠. 사실 제가 권투를 그만둔 건 무릎 부상 때문이었지만 주먹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매일 건어물을 손질하고 무거운 물건들을 나르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을지도 모르죠. 굳은 살 박힌 제 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을 거야. 아줌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석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굴도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는 거야. 석훈이 갑자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제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30년 전 링 위에서 익힌 움직임이 그대로 나왔어요. 발을 살짝 뒤로 빼면서 몸을 비켰습니다. 석훈의 손이 허공을 스쳤죠. 동시에 저는 석훈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권투에서 배운 그립으로 살짝 비틀었어요. 아, 석훈이 소리를 지르며 몸을 굽혔습니다. 제가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 할머니가. 석훈의 부하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석훈의 팔목을 잡은 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운 건 잊어버리지 않더구나. 그리고 석훈의 팔목을 놔주었어요. 석훈은 손목을 비비며 제게서 한 발짝 떨어났습니다. 그때 제 가게 탁자 위에 놓여있던 나무젓가락이 툭 떨어졌어요. 탁! 그 작은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훈이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을 쓴 것도 아닌데 기본적인 관절기 하나에 완전히 당황한 거였어요. 이게 뭐야? 석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오징어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젊은이,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석훈은 제 말에 움찔했습니다. 부하들도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자신들의 리더가 할머니 한 명에게 당하는 모습을 본 거니까요. 형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이 좀 후련해졌어요. 오랜만에 몸을 써보니까 옛날 감각이 되살아나더군요. 비록 무릎은 예전 같지 않지만 상체 움직임은 아직 괜찮았어요. 그때 가게 뒤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4명의 중년 남자들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친구들이었거든요. 맨 앞에 선 사람은 박진수였어요. 예전에 저와 같은 체육관에서 권투를 했던 선수였죠. 지금은 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지금도 위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선영이한테 까불면 안 되지. 진수가 석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링에서 누나 주먹 맞고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두 번째로 온 사람은 김영우였습니다. 벤텀급 선수였는데 지금은 건어물 도매업을 하고 있어요. 석훈이라고?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설치고 있어. 영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수진이었어요. 저보다 2살 어린데 예전에 여자 권투에서 함께 뛰었던 동료였습니다. 선영 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제게 물었어요. 마지막은 최동규였습니다. 헤비급 선수였는데 지금 봐도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석훈과 그의 부하들은 갑자기 나타난 중년들을 보며 당황했어요. 아까까지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갔는지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권투 선수였다고요? 석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가족 같은 사이거든. 한 가족을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야. 동규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젊은 것들이 어른한테 예의가 없네. 석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석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하들도 덩달아 고개를 숙였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한 모습이 어디 갔는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죠?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석훈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시장 입구로 들어왔어요. 누가 신고했나 봅니다. 경찰들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맨 앞에 선 형사가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민호, 제가 10년 전에 권투를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지금은 강력계 형사가 되어 있더군요. 스승님, 민호가 달려와서 인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눈빛으로 저희를 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별일 아니야. 그냥 젊은 친구들이 철없이 굴어서.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호가 상황을 파악하더니 석훈 무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갈취 혐의로 조사받으러 가야겠네요. 석훈이 고개를 떨굴 때 저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힘은 남을 때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쓰는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께 배운 게 그거였죠. 경찰이 석훈 무리를 연행해 가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시장이 다시 평화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도 잘했어. 선영하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제 가게 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가져다 놓은 싱싱한 멸치, 이 사장님의 젓갈, 김 사장님의 따뜻한 커피까지요. 선영 누님,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상인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뭘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모두들 고마워하더군요.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나 봅니다. 저기 계신 분이 전설의 권투 누님이래요. 정말요? 어디 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묵묵히 건어물을 손질했어요. 오징어 다리를 하나씩 정리하고 멸치를 크기별로 나누고 명태를 바람이 잘 드는 곳에 걸어두었죠. 이런 일상이 제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가끔 젊은 손님들이 와서 물어봐요. 사장님, 정말 권투 선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옛날 얘기야. 지금은 그냥 건어물 파는 아줌마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진짜 전설은 화려한 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완성되는 거라고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는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말이에요. 해가 지고 하루 장사를 마칠 때면 저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소래포구의 저녁 노을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곳에서 보낸 3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죠.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를 열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제 일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요.